하나, 둘, 셋. 보자. 사운드 체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운드 체크. 사운드 체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소리가 들어가나? 또 안 끊게 될 텐데. 끊기면 또 한번 얘기해 줘요. 자, 끊긴다고. 소리가 약간 그지. 오케이, 오케이. 아까하고 좀 다르죠. 이게 요거 집에 인터넷 이게 약간 아리까리 해가지고 또 다른 걸로 바꿔봤습니다. 다른 회선으로 바꿔봤어요. 으이씨, 좋아. 지금 올라온 것 같다. 좋아. 자, 그다음 가자. 자, 앞서까지 이제 했던 게 이제 요 수식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 평형에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죠?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수식으로부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뭔가 그 알아내 그 어떤 그 중요한 생각을 하나 해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이게 되겠습니다. 바로 평형상수의 온도 우전성. 자, 그럼 평형상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뭐 다들 익히 아시고 있을 거고요. 그걸 이제 이 관련된 수식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바로 이거죠. 이 수식에서 얘를 반대쪽으로 넘겨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RT ln K가 이 수식에서 깁스 에너지 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깁스 에너지를 다시 어떻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느냐? 바로 델타 H 제로 빼기 T 델타 S 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어쨌거나 재밌는 건 요 수직이 됐건 요 수직이 됐건 지금 온도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뿅 빠져나와 있죠. 온도가 앞으로 뿅 빠져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다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주어진 수직이 등온 조건에서 만들어지고 언급된 수식이다 라는 건 뭐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온도가 그 보시다시피 이제 달라지는 경우는 연력학적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주어진 온도 T에서 온도를 유지한 어떤 근데 그 유지한 온도를 또 바꿀 수는 있죠. 유지한 온도를 바꿀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반응에서 온도를 가만히 유지를 한 상태에서 뭐 반응 지수가 변한다라거나 뭐 깁스 에너지가 변해서 측정이 됐다라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수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식도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등온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 변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 주어진 어떤 그 실험의 그 반응 온도가 있겠죠. 그 온도가 T로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때 여기 있는 H하고 S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바로 여기에 있는 이 H가 그 유명한 엔탈피 변화. 그리고 이 S는 바로 엔트로피 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화학 반응의 엔탈피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랑 평형상수를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RT 요 부분을 쪽으로 뽀롱 나누어 주면 우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로그 K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빼기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노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재미있는 성격은 첫 번째 1. 온도가 변해도 주어진 반응의 표준 상태 엔탈피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는 이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자,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래도 온도가 변하면 얘들이 변한다는 얘기,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약간 변한다. 약간. 그 관련된 반응물들과 생성물 자체에 비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열의 영향을 받아서 엔탈피 변화하고 엔트로피 변화가 약간 변합니다. 약간. 근데 어느 정도 약간 변하냐면요, 온도가 한 300켈빈, 그러니까 300도 정도 변해도 얘네들이 변하는 게 5% 미만이에요. 5%보다 덜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하는 막 2, 300도, 3, 400도 왔다 갔다 해도 얘네들이 끼케 변해봐야 5% 미만 변하니까 이제 근사적이고 간단한 계산에서는 얘네들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 온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온도를 예를 들어서 뭐 10도씨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 평형상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온도를 가만히 내비두고 그때 평형상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어진 화학 반응에 대해서. 그럼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얘를 온도를 12도씨, 뭐 15도씨로 온도를 변화시켜 가지고는 그 15도씨로 가만히 온도를 다시 유지를 하고 또 평형상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도, 25도, 30도, 35도 계속 새로운 온도로 유지를 하고 또 측정하고 또 측정하고 또 측정하고 하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수식 자체가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그 일정한 온도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그때의 평형상수를 계속 측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어차피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뭐라고요? 일정하다고 했죠. 일정하다고 했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온도의 역수를 얘를 x축에 도시를 하면 평형상수의 k, 평형상수의 로그를 취한 부분을 y축에 변수로 도시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요거.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어떤 이제 표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뭐라 해볼까요? 두 번째, 오, K, T에 대한 온도의 영향, K, 평형상수에 대한 온도 T의 영향, 이걸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첫 번째 1. 짜잔. 이게 만약에 짜잔, 음수다. 음수다. 그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바로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엔탈피 변화가 음수인 경우.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게 음수야.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만큼 양수겠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가 올라갈 때 이 평형상수가 증가할지 감소할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음수면 여기가 양수니까 온도가 증가할 때 얘는 작아지니까 평형상수도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온도가 역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저기에 있는 K가 작아질 거예요. 언제? 온도가 증가할 때. 요걸 그대로 여기에 대입하면 돼요. 자, 온도가 증가한다고 하면 역수니까 요 항 자체가 감소하죠. 근데 이게 음수니까 음수 더해져서 양수면 이게 감소하고 로그는 증가함수니까 안에 있는 알맹이는 커지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도시를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여기를 온도의 역수, 여기를 평형상수의 로그를 취한 거로 표현을 하면 이때 이 그래프가 요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직선의 관계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요 일정한 부분을 기울기, 아이고 바보 아니요. 아 참네, 자꾸 쓸려야 헷갈리네.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일정한 부분을 기울기라고 하고 일정한 부분을 뭐 y절편이라고 하면 이 전체를 x축, 이 전체를 y축으로 도시하면 온도의 역수하고 로그 k 사이에 직선의 상관관계가 있을 건데, 이때 여기 잘 보시면 x축이 온도의 역수니까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1이 갈수록 고온 조건이고 그 다음에 1이 갈수록 저온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온 조건일수록 평형상수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어떻게 되겠어요? 고온 조건으로 갈수록 평형상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게 로그가 증가함수니까 평형상수가 줄어들면 로그를 취한 것도 줄어들게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열 반응의 조건에 대해서는 고온 조건으로 갈수록 평형상수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인다 라고 그래프 정도를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두 번째는 발열 말고 뭐가 있겠어요? 흡열이 있겠죠. 그럼 흡열은 델타 H가 양수, 바로 흡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양수하고 음수인 게 정반대이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된다? 평형상수 K가 늘어나겠죠. 언제? 온도가 증가할 때. 그럼 이건 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온도의 역수분의 로그 K 한 다음에 짜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도를 역수로 취한 거니까 1이 갈수록 고온 조건인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고온 조건일수록 평형상수가 커진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럼 온도가 증가할수록 평형상수가 커지니까 로그를 취한 것도 증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온도의 역수에 대한 로그 K를 1차 함수로 그리면 그래프에 이렇게 음수 기주가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왜 르샤틸리의 원리는 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다 뭐 배우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르샤틸리 원리와 관련해서 그 가장 중요한 수식 두 가지를 표현을 한 건데, 반응 지수를 비교를 해서 반응 지수가 평형상수랑 클 거냐 작을 거냐로부터 정반응 혹은 역반응 자발성을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방금 써놓은 요거로부터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조건에서 평형상수가 커질 거냐 작아질 거냐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그냥 말로 표현하면 르샤틸리 원리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방금 얘기한 이것을 우리가 그 어떤 특별한 시스템에서 얘를 이제 표현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제 어디 한번 얘기를 해볼 거냐,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 자, 이쪽 지울게요. 이쪽. 이거 지울게요. 자, 지우자잉. 자, 요거 뭘 한번 해볼 거냐. 지금 언급한 이 컨셉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 요거 순물질 근데
액체예요. 그놈의 증기압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물질 액체의 증기압 표현. 그럼 순물질 액체의 증기압 표현은 우선 실험 조건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순물질 액체의 증기압을 알기 위해서는 실험 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순물질 액체의 증기압 표현 실험 장치는 이거죠. 짜잔, 피스톤입니다. 피스톤이란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닫힌 그릇을 준비합니다. 열린 그릇이면 증기압이 정의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어쨌거나 닫힌 그릇 속에, 아이고, 자, 이렇게 피스톤의 격벽을 준비하고, 자, 외부에서 외부 압력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짜자자잔 이렇게 어떤 액체가 있고 어떤 증기 성분이 있다 라고 쳐보죠. 여기 이제 A는 어떤 순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순물질 액체가 이런 식으로 액체 상태로도 있다가 증기 상태로 있다가 한데, 그 A가 액체도 있고 증기도 있고 이렇게 같이 두 개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닫힌 그릇 속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요 A의 PA 백설표 라고 쓰여져 있는 이 녀석이 뭐냐면 바로 순수 A의 부분압입니다. A 가스의 부분압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순수 A의 그 부분압이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화학적이건 물리적이건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닫힌 그릇 속에서 기체 성분, 증기 성분이 공존하고 어떤 상평형이건 화학평이건 평형이건 어떤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면, 이런 식의 조건에서 이 A 가스의 순수한 녀석의 부분압이 요게 바로 A 리퀴드의 증기압이 되는 거죠. 이런 실험적인 조건은 앞서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줄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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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좋아. 자, 여기서 연력학적 분석을 좀 하면, 지금 이제 어쨌거나 순수한 A 액체하고 A 가스 사이의 평형 관계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증발이다. 액체가 이제 기체가 되니까. 그런 이제 증발 과정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짜잔, 바로 증발 과정은 언제나 흡혈일 수밖에 없죠. 어떤 성분이 기화가 된다는 얘기는 액체 성분에서 열을 흡수해야 기화가 되는 거니까, 증발 과정이라고 했을 때 이 반응에 대한 엔탈피 표현은 항상 흡혈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증발 과정은 항상 무질소도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액체가 증기가 되는 거니까 확실히 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입자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질서가 증가한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평형상수를 한번 표현해 보자. 자, 이것도 어떤 일종의 변화라고 한다면 평형상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평형상수 K라고 두고, 자, 평형상수를 이제 어떻게 둘 수 있겠어요? 바로 저기서 짜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상하게 쓴 표현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영어 표현으로는 activity, 우리말 번역은 활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형상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주어져 있는 반응물이 됐건 생성물이 됐건 그놈들의 활동도, 그것의 활동도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 평형상수의 정의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반응물은 액체 상태 A고 생성물은 증기 상태 A니까 액체 상태 A의 활동도 증기 상태 A의 활동도의 B로 보시다시피 평형상수가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 부분이 그냥 홀랑 뭐가 되냐면 1이 됩니다. 왜 1이 되냐면 아까 언급했던 듯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고체와 액체의 경우 활동도가 얼마라고 아까 언급을 했었어요? 1이라고 했었죠? 보시다시피 이 상태에서 이 증기가 있건 말건 얘는 순수한 액체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액체 같은 경우는 활동도가 1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위토리 요노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기체 성분의 활동도는 주로 누구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 그 녀석의 증기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클수록 그 기체 성분의 활동도도 같이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증기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있으나 순수한 경우는 거의 그 녀석의 그 뭐냐면 부분압, 그 부분압이 바로 그 기체 성분의 활동도로 거의 대신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의 이 평형상수를 어떻게 1분의 A의 부분압 혹은 A의 증기압으로 평형상수를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로그 K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그 다음에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제로,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죠. 자, 근데 지금의 경우는 이 평형상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증기압이 되니까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로그 PA 백설표. 지금의 경우는 평형상수를 보시다시피 순물질 액체의 순물질 A의 증기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흡열 반응이라고 했죠. 증발 과정은. 그러면 엔탈피가 양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감안하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얘기겠어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무조건 무질수도 증가하니까 이 부분 엔트로피 증가해서 이 부분은 항상 양수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게 주어진 반응에서 그러니까 수식에서의 기울기고 여기 이제 y절편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느냐? 바로 로그 PA 백설표. 순수한 A의 증기압입니다. 혹은 증기 상태에서 A의 부분압이라는 얘기죠. 순수한 상태에서. 그래서 증기압이라고 해도 되고 A의 부분압이라고 해도 되고 뭐래 상관없는데 이거를 온도의 역수에 대해서 도시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바로 짜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뭐라고요?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 이게 흡열 반응인데 마이너스가 있어서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때 얘는 온도를 역수를 취한 거라 이리 갈수록 고온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고온이 되다 못해 온도의 역수가 0이 됐다.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겠어요? 바로 온도가 무한히 커졌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무한이라는 물리량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는 데이터의 측정이 완전한 모든 구간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너무 고온인 조건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최대 고온 조건 이후는 이렇게 외삽을 해서 예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삽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y절편이 생길 건데 그 y절편이 뭐란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엔트로피 변화에다가 기체상수를 나눈 것으로 요 외삽된 후에 이 y절편을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저거 아시겠죠? 예? 알겠죠? 자, 저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저 순물질 액체의 증기압과 관련해서 앞서서 배웠던 저 평형관계의 저런 수식관계를 적용을 해보았어요. 자, 이때 또 재밌는 사실은 이 사식으로부터 또 하나 재밌는 건, 자, 이건 방금 얘기했듯이 y절편이었죠. 그럼 이때 이건 뭐예요? 이건 x절편이죠. x절편. 이 경우에 x절편 구할 수 있겠어요? 이 x절편 뭐예요? 바로 이 x절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짜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짜잔 이게 뭐냐, 여기에 역수로 취해져 있는데 그 역수로 취해지기 전에 요만큼의 물량, 이게 뭐 표현이냐면요 바로 정상 끓는 점입니다. 그 정상 끓는 점의 역수가 요 x절편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자, 순물질 액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뭐 농점 끓는 점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상 끓는 점의 역수가 바로 이 그래프상에서 x축 절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왜 정상 끓는 점이야? 바로 정상 끓는 점의 정의가 뭐야? 정상 끓는 점의 정의. 바로 증기압이 1기압이 될 때 온도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증기압이 1기압이다. 그러면 증기압 1기압 관계식을 여기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그 1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TB 백설표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아이고 어디 갔어? S0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정상 끓는 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요 놈이 증기압이 1atm 인 온도, 그걸 정상 끓는 점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만약에 이 주어져 있는 여기에 있는 순물질 A가 물이다, 물 H2O다 라고 하면 온도가 몇 도일 때? 100도실 때 여기 내부 압력이 1기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라고 하면 100도씨, 그러니까 켈빈으로 바꾸면 한 373켈빈이 바로 H2O의 정상 끓는 점이겠죠. 그때 H2O의 부분압이 1기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뭐 증기압이 1기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로그 1을 취한 게 값이 뭐가 됩니까? 바로 0이 되겠죠.
그럼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저기에 있는 정상 끓는 점의 역수가 바로 그때 엔트로피를 그때 엔탈피로 나눈 값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그래프가 순물질의 증기압에 대한 그래프로 표현이 되면 요 기울기 y절편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x절편이 이렇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 평행상수의 온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 때 저런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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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저거 잘 살펴보고 있죠? 그죠? 좋아.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뭐시기냐? 아유,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르샤틀리의 원리 관련해서 중요한 수식 두 가지가 있고 그걸 저렇게 활용하는 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이제 공교육 과정의 입시란 말이에요. 그럼 공교육 과정의 입시에서 또 사실 또 너무 교과 과정에서 크게 벗어난 수학적인 내용이 심하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한 그 물리학은 더 할 필요는 없고 딱 이 정도만 해도 차고 넘쳐.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방금 언급한 요 수식 요거 그리고 요 수식 요거 요 두 개를 공교육 과정에서 잘 언급하지 않는데 서울대 기출 같은 데는 이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물론 문제 대놓고 나오진 않아요. 문제 대놓고 나오진 않는데 그 해설지 답안지가 그 서울대에서 만들어내는 그 문제의 해설지나 답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설지나 답안지를 보면 해설지나 답안지의 풀이가 요 수식이나 요 수식을 이용해서 서울대에서 해설지나 답안지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는 이렇게 공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것들을 언급해서 발표를 하는 게 교수들에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을 활용해서 르샤틀리 원리를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화학 평형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평형상수를 이용한 양론 계산이죠. 양론 계산. 그래서 이 평형상수를 이용한 양론 계산. 그래서 왜 평형상수에 뭐 정반응, 역반응 해가지고 뭐 초기 조건 이런데 최종 생성물에서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구해보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부터 4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